최근 들어 시장의 변화가 정말 빠르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는 AI 컨텐츠와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동안 쿠팡 같은 플랫폼에 의존하는 판매가 유행이었다면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구매하는 유튜브 쇼핑 같은 컨텐츠 플랫폼으로 대세가 서서히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마케팅의 변화에 대해서 플랫폼별 특징과 광고 방식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2024년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핫한 주제는 아마 AI였을 겁니다. 특히 GPT를 업무에 적용을 하면서 컨텐츠 또한 자동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이미지의 경우도 이제는 AI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가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 생산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광고 배너도 기존의 모델을 섭외해서 몇 시간씩 촬영을 한 후에 운영을 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AI 이미지로 그럴싸하게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를 잘 쓰면 좋겠지만 마구잡이로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한 피로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의 경우는 이미 이런 AI가 티나는 이미지를 보면 광고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반감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네이버 검색입니다. 지금 네이버의 경우 대부분 GPT에게 글을 써달라고 한 뒤 사진 개수만 억지로 맞춰서 올린 컨텐츠가 네이버 검색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보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검색을 해도 도배성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GPT에게 물어보는 게 이제는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2025년도에는 예전에 나타났던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처럼 믿고 거르는 AI 컨텐츠 시대로 AI 양산형 컨텐츠의 효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반대급부로 진짜 신뢰도 있는 개인의 경험이 담긴 컨텐츠를 소비하는 인플루언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찾고 있는데 마케터가 GPT한테 물어봐서 짜집기한 AI 컨텐츠를 보는 것과 어설프지만 진짜 일본 여행을 가서 소비한 진실된 컨텐츠를 보는 것 두 개 중에 소비자가 소비하고 싶은 정보는 일반인의 진솔한 컨텐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 컨텐츠에 대한 점유율도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릴스와 쇼츠 같은 쇼폼 플랫폼들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들을 조합해 볼 때 인플루언서와의 협업과 공구 같은 마케팅이 2025년도에는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루언서 시장은 컨텐츠 중심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검색 수요를 장악하고 있는 각 플랫폼별 현재의 상황들입니다. 전체적인 플랫폼의 2025년도의 변화에 대해 요약을 해보면 이제는 탈플랫폼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규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부재한 가운데서 각 플랫폼별 초기 시장 진입은 사실상 이제 끝난 상황이고 이제는 나름 프로셀러들끼리의 싸움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의 반품비 받기 등을 비롯해서 판매자를 옥죄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플랫폼 자체의 광고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실력 없이 단순히 시장 초기에 진입했던 셀러들은 이제 사실상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023년도부터 2024년 초까지만 해도 로켓 그로스로 월 몇억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유튜브에 올라왔지만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만 보더라도 쿠팡은 이제 쉽지 않다라는 영상들이 훨씬 더 많은 반응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플랫폼에 대해서 변화와 전략을 예상을 해보면 네이버의 경우는 최근 슈퍼 적립과 플러스 스토어가 나오고 도착 보장과 네이버 배너 광고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성공하고 어떤 게 실패하기는 알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네이버는 브랜드와 AI형 검색, 컨텐츠를 밀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 전략인 상위 노출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나 검색 품질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네이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은 트래픽과 가구매 때문에 이상한 제품들이 많아져 플러스 스토어를 만들고 통합 검색의 경우에는 고인물 블로거들이 품질 낮은 글들을 상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짧은 카페 글이 검색 시에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수수료가 낮고 판매하기 수월하고 무엇보다 네이버 플랫폼 자체에서 컨텐츠와 쇼핑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로 유입을 늘려서 매출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는 이전의 전략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쿠팡입니다. 쿠팡은 계속해서 플랫폼의 수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올리는 형태를 아마 2025년도에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렴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관여 제품과 이미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되고 매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아이템 인허, 중국 판매자, 그리고 무차별적인 신고로 인한 아이템 정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높은 데다가 두세 달 이상 걸리는 정산 방식과 실제 수익률을 알기 힘든 통계 방식, 이미 많은 셀러들이 서서히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패션이나 자파의 경우는 반품률이 약 20-30%를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최근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고 하여 사실상 더더욱 쿠팡에서의 판매는 2025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예전부터 곰곰과 같은 자체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화를 계속 끌어올렸기 때문에 판매자 쥐어짜기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셀러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타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를 보고 쿠팡의 브랜드 검색을 하는 수요 정도만 잡아가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레이즈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과일, 식품 위주로 판매가 되었지만 현재는 택배 백마진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배송비가 3,000원인데 3,400원에 판매를 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죠. 오레이즈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택배 수량을 가지고 택배 가격을 2,300원, 2,000원, 1,800원 이렇게 깎을 수 있다면 아직도 진입하기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3PL을 이용하거나 택배 수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이제는 2025년도에는 진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오늘의 집 같은 버티컬 플랫폼들 또한 신생 플랫폼이라 판매자를 밀어주는 곳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플랫폼들이 수익화 전략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의존적인 전략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수수료가 적은 네이버 위주의 판매와 자사몰로 이동을 해서 외부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것이 2025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2025년도에는 믿고 거르는 AI가 올 수 있기 때문에 AI를 이용한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양산형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고 인플루언서 시장에 대한 테스트와 도전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플랫폼들 또한 사실상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판매자 친화적인 곳들이 현실적으로 남은 곳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채널들의 비중을 줄이더라도 네이버와 자사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5년도에는 컨텐츠의 경우는 진정성 있는 컨텐츠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 더 중요해지면서 쇼핑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트래픽을 가져오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세세한 디테일한 변화들은 계속해서 다달이 일어나겠지만 보통 이런 큰 변화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일어날 일들은 일어난다고 봅니다. 25년도에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서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마케팅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